두 분 수시 6장 중에서 논술은 몇 개 쓰셨어요? 현역 당시에는 논술을 썼고 논술로 썼습니다. 안녕하세요. 합격을 부탁해 멘토스 KWBC 아나운서 전유진입니다. 오늘은 대학 입시에서 논술고사를 중점으로 평가하는 논술 전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입시 멘토스를 만나볼까요? 오늘은 어떤 멘토가 어떤 꿀팁을 들고 왔을지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25학번 전자공학과 정용빈입니다. 안녕하세요. 동북아 문화산업학부 2호학번 이유진입니다. 입시 전형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논술 전형을 고른 이유가 있나요? 저는 자연 논술을 응시했는데요. 다른 과목보다는 수학이 좀 자신 있기도 하고 성적이 높아가지고 지원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인문논술 전형이 합격할 수 있는 대학의 폭을 넓힐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다른 과목들에 비해서 적은 시간으로 대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택했습니다. 광운대 논술은 26학년도부터 학생부 교과 20%, 논술 비율이 80%고 수능 최저도 없잖아요. 작년에 비하면 교과 비중은 10%포인트 줄고 논술 비중은 10%포인트 커진 건데요. 두 분의 내신은 어느 정도였나요? 저는 3등급 중후반 때였습니다. 저는 4등급 정도였습니다. 두 분 수시 6장 중에서 논술은 몇 개 쓰셨어요? 저는 재수를 했는데요. 현역 당시에는 6장 모두 논술을 썼고 재수 때는 5장 논술 썼습니다. 저는 내신이 안 좋아가지고 6장 모두 논술로 썼습니다. 두 분 모두 논술에 올인한 찐 논술러시네요. 기출은 몇 개년 푸셨어요? 저는 모의 논술, 오전 논술, 오후 논술 세트로 해서 3개년 이상 풀었던 기억이 납니다. 용빈님은요? 저는 2015년도까지 기초를 공부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4개년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고민이셨던 분들은 멘토분들처럼 최소 3, 4개년 이상은 풀어보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두 분 다 기출문제를 많이 푸셨는데 광운대 논술만의 특징과 난이도는 어떤가요? 광운대 논술은 각 학생분들마다 느끼는 난이도가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쉬운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원 선생님께서 광운대 논술은 논제와 제시문 간의 논리적 구조에 맞춰서 조립하면 되는 즉 조립식 구조와 같다고 하셨는데요. 논제와 제시문이 깔끔하게 출제돼서 핵심적인 요소만 잘 파악한다면 큰 어려움 없이 작성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인문논술은 좀 구조적인 논리 전개가 포인트네요. 자연논술은 어때요? 광운대학교 자연논술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는 쉬운 편에 속합니다. 광운대학교는 어떤 문제의 답을 구하라기보다는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라, 그에 맞는 거를 찾아라 라는 식의 문제가 출제됩니다. 다만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많고 정확도를 요구하기 때문에 광운대 논술을 접하지 않으셨던 분들이라면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두 분 다 난이도는 쉬운 편이라고 하셨는데 확실히 계열에 따라서 특징이 뚜렷하게 나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논술 시험 당일에 수험생들에게 전할 꿀팁이 있다면요? 수리 논술 같은 경우에는 딱히 가져올 건 없습니다. 그냥 1시간 정도 일찍 와가지고 마음을 추스리시거나 교과서 개념이나 작년 광운대 논술 답안지를 봤던 것 같습니다. 우진님은요? 인문논술의 경우에는 많은 양의 글을 써야 하기 때문에 많이 쓰다 보면 자주 수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자주 수정을 하게 되면 답안지가 자칫 더러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점을 개선하고 싶어서 지워지는 볼펜을 사용했었습니다. 지워지는 볼펜을 사용하게 되면 화이트를 사용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면서 가독성 있고 깔끔한 답안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두 분은 논술학원 다니셨나요? 네, 저는 한 5월부터 다녔던 것 같습니다. 우진님은요? 저도 고3 초반부터 다녔던 것 같습니다. 두 분 다 논술학원을 통해서 공부를 하셨네요. 그러면 그때 공부하셨던 학습법 있다면 공유해 주실 수 있나요? 학원에서 테마별로 묶어준 교재들이 있었습니다. 그 교재를 하루에 7문제 정도 풀었는데요. 9월 모의고사 이후에는 새로운 문제를 풀기보다는 이전에 풀었던 문제들을 복습하는 형식으로 했습니다. 오늘 한 문제를 풀었다면 내일은 어제 푼 문제와 새로운 한 문제 이런 식으로 말이죠. 제가 다녔던 학원은 매 수업 마지막마다 기출문제로 시험을 보고 그 다음 시간에 그 기출문제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었습니다. 저는 다른 과목처럼 추가적인 공부를 하기보다는 제가 그 기출문제를 시험 볼 당시에 왜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논리적으로 정리하고 선생님의 분석과 비교하면서 제가 놓쳤던 지점을 다시 한번 검토했습니다. 두 분의 학습 방법이 다르긴 한데 각자에게 맞는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서 공부를 하신 것 같아요. 지금 논술을 시작하기에는 너무 늦은 거 아닐지 걱정하는 수험생분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두 분은 논술 준비 기간이 어느 정도 되나요? 저는 고3 당시에는 9개월 정도 준비했었고 재수할 때는 6개월 정도 준비했습니다. 저는 2개월 정도 준비했는데요. 광운대학교에만 전념을 한다라는 거는 2주 정도 준비했습니다.
두 분이 준비하신 기간이 꽤 차이가 나네요. 중요한 건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인 것 같아요. 수험생 여러분도 너무 시간에 쫓기기보단 주어진 시간을 최선을 다하면 꼭 합격할 수 있을 거예요. 논술 답안지를 작성할 때 분량 vs 내용 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인문 논술에 있어서 분량과 내용 모두 포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학교가 제시한 분량에 맞춰서 논리적인 내용을 서술하는 것이 인문 논술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내용에 너무 집중해서 분량을 초과하게 되는 것도 감점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수험생 여러분들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인문 논술은 분량과 내용 두 개를 적절하게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하네요. 자연 논술은 어때요? 둘 다 중요하지만 굳이 하나를 고르라고 한다면 내용일 것 같습니다. 자연 논술의 경우에 중요한 것은 어떠한 식을 썼는가, 고교 과정에 대한 내용으로 증명을 했는가, 정확히 답을 맞췄냐입니다. 내용을 늘리기 위해서 억지로 글을 쓰다 보면은 오히려 감점 당할 수 있습니다. 자연 논술은 오히려 필요한 과정만 정확하게 소술하는 게 관건인 것 같아요. 이것도 특징이 뚜렷하게 나뉘는 게 흥미로운데요? 그럼 재시문 분석과 답안지 작성의 시간 배분은 어떻게 하셨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먼저 시험지를 받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3분은 문제를 바라봤습니다. 문제를 보고 어떤 식으로 풀어나갈지, 증명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했고요. 그리고 시간 배분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5문제가 나온다면 120분을 5로 나눠서 했습니다. 안 풀리는 문제는 바로 넘어가고 빨리 풀리는 문제가 있으면 그 시간을 세이브해가지고 안 풀린 문제에 투자했습니다. 무진님은요? 광운대 인문논술의 경우에 120분 동안 두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두 문제 각각 60분씩 시간을 배분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접근했습니다. 그렇지만 제시문마다 난이도가 다르고 그에 따라 배분해야 하는 시간도 달라질 수 있어서 제시문을 읽고 이해가 됐으면 바로 답안지를 적어 답안 작성 시간을 최대한 확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확실히 시간 관리 방식에서 정답이 존재한다기보단 연습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페이스를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수험생들에게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수험생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자신의 목표를 위해 달려나가길 기대하겠습니다. 다들 화이팅입니다. 저는 수험생활 당시에 막연한 걱정이 가장 컸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럴 땐 자신에 대한 막연한 신뢰가 때론 도움이 되더라고요. 수험생분들이 자신이 꿈꿔온 방향에 맞춰서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논술 전형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두 멘토가 준비한 꿀팁을 통해 수험생분들의 궁금증이 해결되었길 바랍니다. 소중한 경험과 정보를 공유해주신 두 분께 감사드리며 다음 편은 정시 전형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